요즘 답답한 아파트 숲을 떠나서 이런 고즈넉한 곳으로 내려와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시골살이에 대한 동경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주를 준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집값이나 땅값 같은 눈에 보이는 비용보다 훨씬 더 신경 쓰이고 때로는 공포스럽기까지 한 존재, 바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귀촌인들 사이에 소위 통행세 혹은 마을 입장료라 불리는 가장 골치 아픈 존재가 하나 있죠. 바로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겁니다. 시골 마을에 새로 들어오려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단위까지 마을에 돈을 내야 한다는 일종의 관습이죠. 어떤 마을은 우리는 인심 좋으니까 그냥 몸만 와라 하지만 또 어떤 곳은 마을법이 그러니 500만 원은 내놓으라며 대놓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돈 안 내면 우리 식구를 못 받아준다는 으름장에 많은 분들이 꿈을 접고 발길을 돌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사상 처음으로 세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대책인지 아니면 세금 낭비인지 오늘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시죠. 시골 살 결심을 하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텃세죠. 그 텃세의 중심에는 항상 이 돈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이사 왔으니 돈 내라. 안 내면 우리 식구가 아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이제 이 돈을 나라가 대신 내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마을 발전기금이 도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을 공동체 운영비입니다. 시골 마을은 도시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간 전기료도 내야 하고 동네 어르신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공동으로 쓰는 수도나 농로가 부서지면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준도, 투명성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마을은 인심 좋게 넘어가지만 어떤 곳은 우리는 30년 전부터 이만큼 냈으니 당신도 500만 원은 내야 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이름도 제각각이죠. 마을 가입비, 정착기금, 도로 이용료, 심지어 청년회비라는 명목으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에게도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법적인 근거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다들 낼까요? 안 내면 시골 생활이 말 그대로 지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금을 안 냈다고 마을 공동 지하수를 못 쓰게 밸브를 잠가버리는 건 기본이고 집 앞 도로가 마을 사유지라면서 차가 못 지나가게 큰 바위나 말뚝을 박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개인이 버티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기금을 안 냈다고 마을 공동 지하수를 못 쓰게 잠가버리거나 집 앞 도로가 마을 땅이라면서 차가 못 지나가게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심지어 마을 방송으로 어디 이사 온 누구는 돈도 안 내고 이기적이다 라고 동네 사람들 다 듣게 망신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법보다 무서운 게 마을법이라는 소리가 나온 이유입니다. 참다 못한 귀촌인들이 소송을 걸기도 하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1, 2년 동안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짐을 싸서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마을을 위해 투명하게 쓰이느냐? 그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영수증은커녕 장부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마을이 태반입니다. 이장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도 마을에서 찍히면 끝이라는 생각에 한마디도 못하는 게 귀촌인들의 처지입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구조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오면서 우리 농촌은 점차 폐쇄적인 섬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원주민 어르신들의 입장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외지인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 이라고 손가락질만 하기엔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과 그 속에 담긴 속사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는 이 시골의 포장된 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쉬는 회관, 그리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공동우물, 이건 사실 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짜로 해준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금 마을을 지키고 계신 어르신들이 한창 젊었던 시절, 그분들은 나라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던 그 힘든 시기에 직접 삽과 괭이를 들고 땅을 파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에는 마을 길을 넓히기 위해 본인 소유의 아까운 농과 밭을 흔쾌히 내놓기도 했죠. 집집마다 쌈짓돈을 모아 벽돌을 사고 시멘트를 발라 마을회관을 세웠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시설들이 낡으면 또다시 돈을 모아 고치며 터전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마을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평생을 바쳐 일궈온 피와 땀의 결정체이자 자부심 그 자체인 셈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몸바쳐 터전을 닦아 놓았는데
도시에서 갑자기 온 사람이 아무런 기여도 없이 모든 혜택을 누리겠다고 하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건 무인순차가 아니냐는 서운함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상 돈 그 이상의 가치가 이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립적으로 보면 양쪽 다 이해가 갑니다. 새로 온 사람은 아니 내 땅 사서 내가 사는데 왜 생돈을 내냐는 거고, 원주민은 아니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왜 공짜로 쓰려고 하냐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니까 나라가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단양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주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기농기촌인 마을발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주민들과 기촌인이 발전기금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지자체가 중간에서 그 비용을 대신 채워주겠다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군청에서 마을과 공식적인 상생협약을 맺습니다. 마을은 앞으로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는 단 한 푼의 발전기금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군청은 그 보상으로 마을 통장에 가구당 최대 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돈은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군 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마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연말에 단양에 있는 22개 마을이 이 돈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총액만 6,300만 원이 넘습니다. 마을 입장에서는 안 받을 이유가 없었죠. 귀촌인이랑 싸워가면서 억지로 받아내는 것보다 군청에서 깔끔하게 큰 돈을 주니까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귀촌하는 분들도 나라가 대신 내줬다 생각하니 마음 편하게 정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이 돈이 이장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거나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안정장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단양군은 마을과 상생협약을 맺을 때 충북 최초로 차별금지 원칙을 문서에 아주 명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마을은 앞으로 기농기촌인에게 어떠한 명목의 신규 부담금도 부과할 수 없고 마을 공동시설 이용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지원금 집행과 회계 처리는 마을 자율에 맡기되 반드시 연 1회 이상 깐깐한 회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지자체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명문화된 규칙까지 만드는 건 더 이상 마을법이라는 이름의 악습이 우리 농촌의 미래를 가로막게 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일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농촌을 괴롭혀온 이 뿌리 깊은 갈등을 끊어내는 결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찝찝해지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잘못된 관습을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결해줘야 하나 라는 아주 근본적인 비판 말입니다. 사실 마을 발전기금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일종의 부당이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이 돈을 대신 내준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 부당한 관습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텃세를 부리는 마을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농촌은 그런 도덕적 원칙을 따지기엔 너무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외지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을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질 판이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의보다 생존을 택한 겁니다. 돈으로라도 평화를 사서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고육지책인 셈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금 600만 원은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악습에 굴복한 대가일까요?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 500만 원 준다고 해서 수십 년간 굳어있던 덕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라가 이렇게까지 나섰다는 건 이제 시골도 변해야 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원주민은 마음을 열고 새로 오신 분들은 마을의 노고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금이 아깝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겠죠? 마을 발전기금을 나라가 대신 내주는 시대, 이제 우리는 이 낯선 풍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인지 아니면 잘못된 관습에 세금을 쓰는 낭비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증명되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 농촌이 더 이상 폐쇄적이고 무서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지인을 단순히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을을 지켜갈 이웃으로 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지금 이 시점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은 그 변화를 돕기 위한 작은 마중물일 뿐 진짜 상생을 원하는 건 결국 그 마을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정책이 우리 농촌에 정말 필요한 약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원칙을 훼손하는 독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현장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골살이 참 쉽진 않지만 또 그만큼의 정과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꿈꾸는 귀촌이 갈등 없는 행복한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오진오진다 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